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되면서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미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조선 분야는 시장 확대가 기대됩니다. 고리 1호기 해체 사업 지역 가점 대상에 울산이 배제되면서 500조 원대 원전 해체 시장에서 울산이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HDFC가 성적 부진으로 1년 만에 사령탑 교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새 감독에는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비영리 교육재단이 울산에 국내 최초 예술 특화 국제학교를 짓기 위해 울산시와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25%였던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는 일단 큰 고비는 넘기게 됐는데요. 특히 조선 분야는 한미 협력 강화로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한미조선 협력 패키지, 일명 마스갑 프로젝트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조선 산업에 $1,500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선박 건조와 MRO, 조선 기자재 등에서 한미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공동 건조에 들어갔고 여러 기관과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 지역 대미 수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도 큰 고비는 넘겼다는 평가입니다. EU와 일본 등 주요 경쟁사들과 똑같이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겁니다. 다만 EU와 일본은 기존의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0%였던 우리나라의 이점은 사라진 셈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4월부터 부과된 관세 25%를 자동차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영업 손실로 떠안아왔습니다. 따라서 관세가 15%로 낮아지긴 했어도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울산 공장 생산은 계속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수출에서는 일본과 동등한 조건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조선 분야의 진출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울산 상공회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낮아지고 예측 가능한 교육 환경이 마련된 점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울산 수출은 대미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4.5% 감소했는데 하반기에는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5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인근 부산 기업들이 공동 도급으로 해체에 참여를 하지만은 울산은 첫 시험 무대에서부터 차별을 당하면서 원천 기술 확보에도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는 올해 비방사능 설비 해체를 시작으로 고준위 핵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해체됩니다. 방사능이 없는 펌프와 배관 등 단순 시설에서부터 저준위, 중준위 핵 폐기물, 고준위 핵연료 순으로 12년 동안 해체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들이 고리 1호기 해체에 특히 주목하는 건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의 첫 실적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총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이 사업을 따내면 월성 1호기 등 후속 사업뿐만 아니라 500조 원의 해외 원전 해체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첫 해체 공사 입찰에서 부산 지역 업체는 실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가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59메가와트 발전소 해체 실적 등을 요구해 해체 시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울산 지역 대학과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기술력을 가진 이런 좀 지역의 기업들이 실제로 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다든지 또는 하도급 형태로 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울산 지자체가 또 좀 더 중심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신속하게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원전환경보건협회는 고리 1호기 해체에 울산 지역 업체 참여를 요청하는 공식 항의 사안을 한수원과 울산시에 긴급 발송했습니다. 이 최초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하는 거죠. 이제 그의 중심이 저는 울산이 됐으면 좋겠는데. 원전 해체는 단순 철거가 아닌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실증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해외에서도 미국과 일본, 독일 등 3개 나라만이 해체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 허브를 노리는 울산이 고리 1호기 해체에서부터 뒷전으로 밀린다면 원전 해체 주변 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에 국내 최초의 예술특화 국제학교 건립이 타진되고 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미국의 비영리 교육재단인 베일러 글로벌 파운데이션으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접수하고 현재 학교 부지와 운영 조건 등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일리 재단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100여 명 규모의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어우러진 예술 전문학교 조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수나 집중호우 때 원격이나 자동으로 수문을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 수문이 전국 곳곳에 하천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 침수 피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진주시 사복면 진덕마을. 집중호우로 마을이 순식간에 침수되자 주민들이 고무보트로 급히 탈출합니다. 공장과 가옥은 물에 잠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역류를 해가지고 수문을 닫아야 되는데 안 닫은 상태에서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수 원인으로 지목된 마을 인근 하천에 설치된 배수문입니다. 홍수나 집중호우 때 원격이나 자동으로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스마트 수문인데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문이 닫히지 않아 불어난 하천물이 마을 쪽으로 역류했고 반대로 마을에 들어찬 물은 하천으로 빼내지 못한 겁니다. 그날 수문이라든지 게이트 펌프 작동 관련해서 일부 좀 오류가 좀 생겨서 침수가 일부 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또 다른 스마트 수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정기 점검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의 신뢰성은 의문입니다. 시설물 설비 업체가 셀프로 점검해 진주시에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게이트 펌프 설치 업체에서 해주십니다. 그 납품업체가 점검하는 게 그게 셀프 점검인데 그게 괜찮습니까? 그런 점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주시의 안일한 대응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스마트 수문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 시스템도 없었고 비상시 수동 조작을 위한 관리자 지정과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뒤늦게 배수문 관리 전문 인력 배치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낙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센서 오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중 센서를 설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진주시에 설치된 스마트 수문은 모두 40여 곳. 단 한 번의 오작동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철저하고 책임성 있는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가 올해 이색 체험을 내세우며 해운대 해변에 특수부대 체험장과 워터파티 공연장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피서객들의 외면 속에 찾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해운대구와 주최 측 간의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 해운대 해수욕장이 많은 피서 인파로 북적입니다. 그런데 해변의 한편을 차지하는 해운대 페스타 구역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특수부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강철부대 구역엔 이용객이 안 보이고 3,000석 규모 워터파티 공연장은 예정된 공연이 취소된 채 울타리로 가려져 있습니다. 낮 시간 다시 가봤습니다. 썰렁하긴 마찬가지. 취재진이 1시간 넘게 지켜봤지만 이용객은 역시나 없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뭐 굳이 와서 쇼도 안 할 것 같은데. 8월 말까지 2달간 매일 진행한다던 워터파티 공연은 일주일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운영 한 달 만에 사실상 파행을 맞은 겁니다. 해운대 페스타는 해운대구가 색다른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며 여름 성수기 2달간 민간 사업자에게 해운대 해변의 4분의 1을 무료로 내주며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 피서객들 외면으로 수익이 안 나오고 손실만 늘자 사업자가 손을 떼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수억 원이 손실인데 또 몇 억을 들여서 새롭게 무대를 설치를 하고 출연진도 동원시키고 무료로 공연을 하라고. 해운대구는 주최 측이 당초 모든 행사를 다 무료로 진행하겠다며 제안서를 제출해놓고 뒤늦게 유료 행사로 바꿨고 주최 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라 실패로 인한 손해 역시 모두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득이 나면은 이득 난 만큼 다 가져가시고 반면에 손해가 나면은 업체에서 이제 다 지는 걸로. 누구나 누려야 할 해운대 해변이 외면받는 시설로 채워지며 파행과 갈등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관광객 몫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달 28일 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받은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고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검찰은 남성에 대한 구금을 기각했다는 점이 드러나자 후속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사건들의 주로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해 발생했다며 접근 금지 조치 대상서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편 대검찰청도 스토커에 대한 구금 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상판 일부가 붕괴된 구 3호교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중구청은 이번 진단을 통해 상판 침하 부분의 기울기, 또 구조물 안정성 평가, 보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중구는 오는 9월까지 진단을 마친 뒤 국가유산청과 보강 방법과 비용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2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보면 울산 집합상가 공실률은 1분기보다 0.5%포인트 상승한 21.4%로 전국 평균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피스는 14.9%, 중대형 상가는 16.5%의 공실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았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6.5%로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낮았습니다. 내수 부진의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울산 지역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대출 연체율이 5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울산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달보다 0.2%포인트가 뛰었으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9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올 들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3%대를 유지해왔지만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이자도 내지 못한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소비는 크게 줄어든 반면에 관공업과 건설 수주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울산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대형 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관공업 생산은 기타 운송 장비와 기계 장비 등에서 늘어 5.8포인트가 증가했고 건설 수주는 기저 효과로 인해 228%포인트 급등했습니다. 2025 독일 라인루르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서 전원 메달을 따고 귀국한 울산 태권도 선수단이 어제 울산시청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서건우, 강상현 선수는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송다빈 선수는 개인전 금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또 서여원 선수는 개인전 동메달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울산 선수 4명이 이번 독일 대회에서 일군 메달은 금 5개, 은 2개, 동 1개 등 모두 8개입니다. 울산시가 어제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지역 상권 살리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역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소비에 참여하고 지역 화폐 사용을 확대해 침체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노총은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포장공사 때 하수관로를 병행 시공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또 시민 통행 불편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북구 지역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로 공사를 함께 진행해 도로 재굴착에 필요한 예산 26억 원을 절감하고 통행 불편 최소화의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종합건설본부가 하수도 사업 관련 특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시행 규칙도 개정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인데요. 무더위가 그 어느 해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7월까지의 폭염 통계를 보시면 폭염 일수는 평균 15일로 기상관측 사상 역대 3위를 기록했고요. 일 최고 기온과 평균 기온은 각각 30도와 24.9도로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 8월에도 이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오늘도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주말 내내 맑은 하늘 아래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폭염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은 구름을 일부 통과하고 반사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는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26도, 울산이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산이 32도, 양산이 36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창원이 25도, 창녕이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3도에서 36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 역시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덥겠는데요. 한낮 기온 진주와 합천이 36도, 거창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늘도 해안가로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휴가철 바다나 해안가에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높은 물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이후 기압계의 변화로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분산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실무